아니 근데 간은 왜 손상이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간을 손상시키는 원인을 제가 한번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한 달에 한 번 맥주 한 잔, 네. 그리고 매일 단팥빵 한 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간 건강에 더 안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음주가 간에 또 직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당연히 맥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주. 약간 또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 싶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사연 속 환자분은 술을 안 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빵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빵 이게 할 때문이. 짓입니까 지금 이 빵 순간에 때문인 지금? 것 같아. 글쎄요,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데요? 과연 뭘까? 정답은 바로 네. 매일 한 개씩 먹은 단팥빵입니다. 그렇죠. 아니 왜요? 빵이 왜요? 물론 술도 안 좋은 게 맞습니다. 물론 네, 술이 네.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분명한데요. 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한 잔이라는 단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반면에 또 단팥빵은 매일 한 개씩 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단팥빵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잦은 음주가 간에 안 좋은 거는 알겠어요. 네. 근데 단팥빵은 저 맛있는 빵이 도대체 왜 안 좋은지. 하루에 한 개 단팥빵 드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지금. 진짜 많아요. 오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과거에는 지방간은 무조건 술이 원인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지방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사실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팥빵이 위험한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 네. 단팥빵은 잘 아시겠지만 탄수화물과 당분이 많은 음식이잖아요. 네. 이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대부분 포도당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포도당은 간으로 운반해서 일부는 글라이코겐이라는 것으로 저장을 하고 남은 포도당은 또 차곡차곡 쌓아서 장기에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간세포에도 쌓이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즉 알코올과 관련이 없는데 대사 이상 지방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또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음식을 통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술에 의한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좀 애주가의 나라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음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맥의 나라고 소맥의 주변만 봐도 소맥 많이 드시는 분이 간이 안 좋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인데요. 네. 대사 이상 지방간 환자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우리나라의 서구화된 식단, 네. 그리고 비만 환자의 급증, 그리고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반전인데요? 그렇죠. 간암도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뭐 치료법이 많고 종양의 상태, 기증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간 이식을 할 수 있는지 내지는 간절제를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간암을 발견하게 되면 간절제 수술을 우선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잘라내는 수술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간 이식 수술 성적이 높아지고 간 이식을 처음부터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실 두 수술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부터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보시는 영상은 간 절제술입니다. 간을 잘라내는 수술인데요. 이 간 절제술도 방법이 다양합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복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위에 간을 절제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일반적인데요. 근데 최근에는 또 경험이 많은 병원들은 점차 복강경이라고 해서 간을 절제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최소 침습 수술이고요. 그러니까는 개복을 하지 않고 구멍만 뚫어서 맞습니다. 로봇팔이 들어가서 로봇팔 내지는 복강경 기구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절제한 간이 나와야 되니까 네. 보통 속옷 아랫부분으로 해서 절제를 해서 그쪽으로 간을 꺼내게 됩니다. 네. 간을 줄 기증자, 공여자가 없어도 되고 또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간암에서 흔히 보통은 이제 간경화가 같이 동반이 되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남아있는 간은 여전히 간경화 상태이기 때문에 간 이식에 비해서 재발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밭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벌초를 하더라도 또다시 잡초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간을 절제를 하면은 간이 네.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는 간이 별로 없게 되죠. 얼마나 힘들까, 요만한 애가 우리 몸을 다 해독하려면. 궁금하실 텐데요. 네. 보통 간 기능이 건강한 상태라면 한 20% 정도만 남더라도 네. 수술이 가능합니다. 점점 자라게 되거든요. 남아있는 간이 자라서 네, 자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재생을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장기입니다. 우리 몸이 놀랍네요. 한 달 반 정도가 지나고 나면 네. 거진 90% 이상 자라나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간이식인데요. 네. 좀 전에 비유를 드렸던 밭 자체를 다 뒤엎어버리는 거죠. 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간이식술 영상입니다. 우리의 간은 좌엽 그리고 우엽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네. 이식을 위해서는 보통 성인의 경우 기증자의 간 우측을 절제하게 되고 네. 그것을 수혜자에게 기증하게 됩니다. 와, 저게 새 간인 거예요? 네, 새 간을 지금 이어 붙이고 있는 거고요. 진짜 간이 크네요. 우선 환자의 모든 간을 다 떼어내고 기증자로부터의 우측 간을 집어넣고 간 정맥, 간 문맥, 가느다란 간 동맥, 그리고 담도 이런 순서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와, 이러한 간 이식 수술은 기증자를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수술 후에 매일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 상태를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 본인 그리고 환자분 가족분들 다 같이 관리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간 이식 수술은 왠지 더 섬세하고 정밀한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간 이식은 그래서 수술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외과 수술의 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부담이 되는 큰 수술임에도 이 간암을 일으킨 기저질환까지 다 같이 없애버리고 환자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수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이식 수술은 네. 또 수술 방법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강경 수술, 아까 잠깐 언급했던 로봇 수술인데요. 최근에 저희 병원 그리고 저희 병원을 비롯한 아주 소수의 몇 병원들에서는 네. 이러한 발전된 기술로 수혜자에서의 간이식마저도 최속 침습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분은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을 잘 하셨나요? 네, 다행히 간절제 수술 후에 환자분은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했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대사 질환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혈관 관리, 즉 면역 관리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하긴 했지만 그동안 치료하느라 못 다녔던 여행도 다니고 또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면서 아주 네. 고맙다고 따로 또 저에게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의사로서 참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신 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렇다면 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간에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것만 하지 말라였습니다. 예? 그게 뭐예요? 이 간질환을 가진 환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네. 노래도 부르셨는데 네, 간 네. 때문이야, 피로는 간 때문이야. 네네, 피로는 간 때문이야. 피로는 대부분 간 때문이 맞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간에 좋은 음식을 무리하게 먹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간에 급격한 무리가 가고 스트레스를 간에 주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휴식을 취하라고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과한 게 안 하는 이만 맞습니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과유불급이죠. 되는데 과유불급. 너무 마음에 드네요. 웬만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